이건 말도 안 돼. 시험장을 나서던 리아, 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녀는 단 3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풀고 만점을 받았는데 시상식에서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의기양양하게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며 리아는 자신이 왜 무시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숫자로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들은 조롱과 편견이 그녀를 다시 찔러왔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원래 계산기처럼 문제 풀잖아. 너희 부모가 시켜서 공부한 거겠지? 여기서 상 받을 애는 아닌데. 그녀는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민자였고 핫도그 트럭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셨죠. 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트럭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며 자연스럽게 숫자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늘 너무 똑똑한 아시아인이라며 소외당했습니다. 수학은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상식에서조차 그 법칙은 깨진 듯 보였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들고 시험장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 박수를 치는 부모들, 그리고 리아를 무시하던 감독관까지 그녀의 내면에서 뜨거운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수학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고. 리아는 조용히 교문을 나서며 부모님이 운영하는 핫도그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브롱크스 거리 한복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트럭은 리아의 두 번째 집이었죠. 그녀는 기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희 부모가 시켜서 공부한 거겠지? 그녀의 부모님은 리아에게 수학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만큼 그녀는 부모님을 도우며 바쁘게 살았어요. 방과 후 트럭에서 일하며 주문을 받고 돈을 계산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리아는 자연스럽게 숫자를 익히고 계산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트럭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리아야, 오늘 대회 어땠어? 엄마도 고개를 돌려 리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아는 순간 울컥했어요. 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응, 그냥 그랬어. 리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핫도그 하나랑 콜라 주세요. 손님이 내민 $20 지폐를 보며 그녀는 별다른 계산도 없이 거스름 돈을 정확히 건넸어요. 아빠는 딸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했어요. 수학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 트럭에서 계산하는 걸로만 쓰긴 아깝지. 그 말에 리아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학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오늘의 치욕을 발판 삼아 세상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핫도그 트럭에서 배운 수학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브롱크스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트럭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때 거리를 걷던 한 노신사가 트럭 옆을 지나며 멈춰섰어요.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메뉴판을 보더니 리아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핫도그 하나 주겠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말이야. 리아는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으며 가격을 계산했어요. $3 50센트입니다. 노신사는 $10를 내밀었어요. 리아는 순식간에 거스름 돈을 계산하고 정확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리아의 손을 빤히 보며 중얼거렸어요. 방금 계산, 암산으로 한 건가?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익숙해서요. 노신사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지 못하는데 그는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며 다시 리아를 바라봤어요. 내 이름은 조나단 블레이크라고 하네. 수학을 연구하다 은퇴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네, 혹시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해볼 생각은 없나? 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노신사처럼 보였던 그가 전직 교수였다니.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수학을 잘하는데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대회에서의 치욕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시아인이라서 잘하는 거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리아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리아와 블레이크 교수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블레이크 교수와의 첫 만남 이후 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매주 브롱크스 국립도서관에서 리아를 만나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뒤의 수업 방식은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학이란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교수는 문제를 내주고 곧바로 답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리아가 문제를 풀며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점 리아는 사고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이크 교수는 커다란 문제 하나를 리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일 거야. 풀어볼 수 있겠나? 리아는 문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리를 세우며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15분 후 답을 적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는 그녀의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해. 이제 너도 준비가 됐어. 준비요? 뭐가요? 교수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볼 생각 없나? 리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그건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나가는 대회 아닌가? 순간 예전 영시대회에서 들었던 차별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만점을 받고도 무시당했던 그 순간. 하지만 이 대회는 다를지도 몰랐어요. 여긴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는 곳일 테니까. 리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전해볼게요. 그렇게 리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아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를 결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회 준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죠. 어느 날 밤 리아는 책상에 엎드린 채 깜빡 잠들었어요. 그러다 핫도그 트럭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떠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트럭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 빠르게 주문을 외우는 엄마, 뜨거운 철판 위에서 소시지를 굽는 아빠, 그리고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자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숫자를 다뤄왔어요. 거스름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부터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었어요. 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수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이걸로 나를 증명할 거야. 리아는 번쩍 눈을 떴어요. 꿈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훈련 방식은 달라졌어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블레이크 교수도 그런 리아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좋아. 이제 진짜 수학자가 되어가고 있군. 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이 재밌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녀가 진짜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을 앞두고 리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블레이크 교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리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문제지를 붙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리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리아는 머리를 긁적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아무리 연습해도 국제대회에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랑 경쟁할 텐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블레이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봐. 리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핫도그 트럭에서 일할 때가 더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주문이 폭주하면 계산을 빠르게 해야 하고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거든요. 한 번은 돈 계산을 잘못해서 아빠가 손해를 볼 뻔한 적도 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강점이야. 넌 숫자와 문제를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다뤄왔어. 그게 너만의 무기가 될 거야. 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신은 단순한 암기형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학을 삶 속에서 현실에서 활용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리아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논리를 찾는 연습을 했어요. 핫도그 트럭에서 하루 매출을 분석하며 확률과 통계를 적용해보고 거스름돈을 계산할 때 암산을 더 빠르게 하는 연습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리아는 시험장에 들어서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난 이미 내 삶 속에서 수학을 풀어왔어. 그러니까 오늘도 해낼 수 있어. 그녀는 긴장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이 시작되었어요. 리아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면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핫도그 트럭에서 계산할 때처럼 머릿속에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한 리아는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시험장을 나서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었을까? 며칠 후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리아는 조심스럽게 온라인 페이지를 열어 자신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합격! 그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상위 1%에 속하는 점수로 본선을 통과한 거였어요. 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나 해냈어. 블레이크 교수도 기쁜 표정으로 그녀를 축하했어요. 자네는 원래부터 이럴 자격이 있었어. 이제 본선 준비를 해야겠군. 하지만 본선이 가까워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리아가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되자 일부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표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부모가 이민자인데 미국의 명예를 걸고 나가도 되는 건가? 리아는 또다시 편견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녀는 단순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국인으로만 보았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리아의 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녀는 절망했어요. 또 내 노력과 실력이 무시당하는 걸까? 그때 블레이크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리아, 내가 이대로 물러나겠다면 나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수학은 편견을 가지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가질 수 있지.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너는 사람들의 편견에 지겠나? 아니면 실력으로 그들을 이겨내겠나? 리아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실력으로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수는 것. 리아는 밤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표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부모가 이민자인데 미국의 명예를 걸고 나가도 되는 건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연습장을 덮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핫도그 트럭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리아는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엄마, 내가 미국 대표로 선발됐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빠는 잠시 말 없이 리아를 바라보다가 손을 쓱 걷어붙였어요. 리아야, 이거 봐라. 아빠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 손으로 우리는 핫도그를 만들고 돈을 벌고 너를 키웠다. 우릴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했으면 넌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엄마도 조용히 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증명할 차례야. 너는 우리 딸이고 이 나라의 대표야. 내가 만든 결과를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게 하면 돼. 리아는 부모님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연습장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짐이 섞인 손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며칠 후 미국 대표팀 회의에서 리아의 출전 여부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대표 자격을 문제 삼았어요. 그때 블레이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할 건 리아 김이 한국계냐 미국계냐가 아닙니다. 오직 그녀의 실력뿐이죠. 그는 리아가 예선에서 받은 점수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예선 1위, 압도적인 점수 차.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결국 대회 조직위원회는 리아의 출전을 공식 승인했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회의장을 나오면서 리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숫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자고. 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내가 누구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이제 그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본선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실력을 증명하러 왔다. 편견을 깨부수러 왔다. 시험 시간이 시작되자 리아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핫도그 트럭에서 빠르게 암산했던 기억이 블레이크 교수와 함께 논리를 탐구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푼 뒤 리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며칠 후 대회장에 모든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리아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또 날 배제하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는 미국 대표 리아 김. 순간 리아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불렸어요. 그것도 금메달 수상자로. 환호성이 터졌고 블레이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리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해냈어. 이제 아무도 그녀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편견을 실력으로 이겨냈어요. 대회가 끝난 후 리아는 미국으로 돌아와 백악관에 초대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리아,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취를 해낼 수 있었죠? 리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핫도그 트럭에서 숫자를 배웠고 편견과 싸우면서 강해졌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리아는 자신과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기 위해 무료 수학 강의를 시작했고 핫도그 트럭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녀는 증명해 보였어요.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